캠핑도 그렇고 등산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저체온증에 걸려서 응급실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면서요, 아이고야. 김호중 교수님. 아이고야. 그 굉장히 좀 특이하긴 하죠. 왜냐하면 대부분 겨울에 많이 발생할 걸로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환절기, 특히나 이제 겨울이 다가오는 늦가을쯤에 이렇게 그 저체온 환자가 갑자기 급증을 합니다. 아마 이제 대부분 이제 이해를 하시겠지만 준비가 안 된 거죠. 예를 들어서 등산을 가거나 캠핑을 가거나 다 좋은데 중요한 건 거기에 예상치 못한 날씨를 만나거나 아니면 내가 정말 그 땀을 굉장히 많이 흘렸는데 그거를 갈아입을 옷이 없다거나 그랬을 때 굉장히 그게 온도 자체를 떨어뜨리는 그런 요인이 될 수가 있고 또 산 밑과 산 정상은 온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시간대가 이상하게 2시에서 4시 사이를 벗어나게 되면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 또 질환이 있던 분들이 갑자기 쓰러지는 경우가 생기세요. 그러면 장시간 그 추운 곳에 노출이 됐을 때 구급차를 통해서 응급실에 실려오시게 되면 온도가 뭐 32도, 34도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년층 같은 경우에는 근육량이 좀 적기 때문에 체온 관리가 생체적으로도 굉장히 힘드신 그런 상태시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조금 더 그런 야외 활동하실 때는 따뜻하게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옷 잘 챙겨 입는다고 속에다가 막 순면 속옷 입고 한번 등산한 적 있었는데 네. 그게 땀으로 젖으니까요. 내려올 때는 또 안 말라요. 추운 가을 날씨에는. 그래서 기능성이 따로 나오는 네, 거겠죠. 그래서 기능성 입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날 낮 기온도 중요한데 여러 가지 또 변수가 있구나. 제가 그걸 배웠었다니까요. 아이쿠. 네, 이게 낮에 언제 올라가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 정도를 주의를 꼭 하셔야 되는 첫 번째 복장입니다. 복장은 뭐 여러 가지 옷을 켜켜이 겹겹이 입으셔서 올라가시는 것이 좋은 이유가 온도 차이가 심하고 내려오거나 올라갈 때 뭐 예를 들면 체온 자체가 많이 변하기 때문에 더우면 하나를 벗고 추우면 다시 입고 하시면 좋기 때문에 괜찮고요. 문제는 이렇게 체온이 유지하는 게 중요한 이유가 체온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 몸은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열을 만들어냅니다. 그 열을 만들어내는 에너지가 바로 포도당이라고 달콤한 설탕 같은 것들인데요. 이 아이가 계속 열을 만들어내는데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 떨어져서 고갈이 되게 되겠죠. 이러면 제일 예민한 기관이 바로 뇌입니다. 뇌에 포도당이 공급이 되지 않으면 괜히 사람이 기운이 없고 안 그래도 힘든데 축축 처지게 되다 보면 실족을 할 수도 있고 또 추우면 뭔가 다른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인지 기능이 떨어지니까 못하게 돼서 아주 심각한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좋은 옷을 여러 겹겹이 입는 것을 꼭 강조를 드리고요. 특히 두 번째로는 포도당 올라가시면서 정기적으로 계속 뭔가 드시는 게 좋은 이유가 바로 이거이고요. 특히 혈당에 예민한 분들, 대표적인 분들이 바로 당뇨병 환자분들은 등산하실 때 꼭 사탕이나 달콤한 거 챙기시고 옷도 겉옷 꼭 챙기셔서 안전하게 등산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럼 이렇게 저체온증 걸리면 우리 몸에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 건가요? 네, 단계별로 증상이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우선 35도에서 32도로 떨어지는 걸 경증 상태라고 하고 이때는 피부나 입술이 창백해지면서 몸이 떨리는 증상과 함께 발음이 부정확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32도에서 28도까지 떨어지게 되면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요. 혈압과 맥박수가 떨어지면서 몸이 뻣뻣하게 굳어오기 시작하고요. 이제 28도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완전히 심각한 상태로 부정맥으로 인해서 의식을 잃거나 심정지 상태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갑자기 겁이 덜컥 나는데요. 괜찮습니다. 건강하게 등산할 수 있는 요령 잘 알아가지고 적용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서바이벌 OX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서바이벌이요? 네, 그냥 이제 OX도 아니고 서바이벌로 준비가 네, 되어 있습니다. 건강하게 등산해서 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인데요. 네, 일단은 OX 문제 첫 번째 드리겠습니다. 주세요. 저체온증이 발생하면 손발에 뜨거운 물이나 핫팩으로 감싸준다. 그러니까 손발부터 따뜻하게 한다. 네,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 이러면 진짜 당연히 체온 올려야지. 왜냐면 응급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빨리 감싸갖고 올려야지. 그렇죠. 저체온증이니까 어쨌든 빨리 체온을 이렇게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빨리 감싸야죠. 그냥 OX 아니고 서바이벌 OX입니다. 뭐, 과연 두 분 어쨌든 같이 살아남으실지. 자, 정답 무엇인가요, 이종현 교수님? 네, 바로 X. 아이고,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형님 조심히 잘 가십시오. 네. 두 분 탈락입니다. 보통 우리나라 분들이 의식이 없거나 누가 쓰러지면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이 손발 먼저 주무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게 오히려 해가 드는 경우도 있고 특히 저체온증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하는 게 심부 체온이라죠. 코어 체온이 떨어지면 문제가 되고 뇌가 또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핫팩 같은 거나 또는 따뜻한 물 같은 것들을 어디다 해야 되느냐 바로 겨드랑이나 몸통, 심장 요 가까운 요 안쪽에 하시는 것이 추천드리고요. 마사지 같은 경우도 손발하지 마시고요. 일단 이 몸통 가운데로 좀 빨리 해주시면 체온도 올라가게 되고 또 혈류가 많이 지나가기 때문에 체온을 빨리 이렇게 좀 올릴 수 있기 때문에요. 괜히 손발에 뭐 핫팩 붙이거나 주무르시는 것보다는 요 가운데를 먼저 따뜻하게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 완전히 그냥 반대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게요. 처음 알았어요. 당장 차가운 데부터 좀 올려보려고 했는데요. 그래서 핫팩 사용할 때 이제 몸통에다 먼저 하라고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핫팩 사용하는 것도 또 알아놔야 할 게 있더라고요. 주의점들이 있잖아요. 그 어떤 그 가족분이 그 어머니라고 모시고 왔는데 갑자기 이제 다리 쪽에 지금 뭔가 이렇게 화상을 입은 것 같다. 그래서 저 일반 화상으로 생각을 했던 건데 이 어머님이 일단은 핫팩을 대고 계셨고 근데 당뇨 환자분이셔서 이게 감각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을 이제 벗기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아주 그냥 물집이 아주 많이 잡혀있던 그런 상태를 보게 되는데 근데 더 황당한 거는 저희 이제 간호사분들이 이제 거기만 치료를 이제 화상 치료를 하고 또 안으로 들어가서 다시 옷을 벗겨봤더니 이 가슴 쪽에도 몇 개가 더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부위별로 이게 화상이 굉장히 심하게 입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각이 떨어지신 분들은 핫팩 사용할 때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핫팩도 조심해서 써야 합니다. 그래도 이제 추울 때 유용하게 쓰면 좋잖아요, 핫팩. 매번 챙길 수는 없습니다. 핫팩 없을 때는 어떻게 하면 맞아요. 좋을까요, 교수님? 그 이제 뭐 아주 심각한 상태일 때는 우리가 이제 핫팩이 없을 때 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물론 뭐 그 알루미늄 팩 같은 거 있어요. 알루미늄 이불 같은 거 이런 걸 가지고 가셔서 조금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있는데 벗고 입고 안으신다 뭐 이런 게 있어요. 예전에 아마 여러분들 소방관 그 영화가 있는데 반창고란 영화가 있는데 거기 보면 고수하고 한효주 씨가 이 정원 창고에서 둘이 옷 다 벗고 껴안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정원 그냥 뭐, 창고에서요? 예, 너무 멋진 장면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굉장한 응급처치입니다. 그래서 젖은 옷을 빨리 벗고 그다음에 체온으로 일단은 이렇게 감싸는 건데 이거는 거의 이제 극한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보다도 오히려 일단 경증의 저체온증에서는 젖은 의복을 빨리 제거해서 그 아주 그 뽀송한 담요 있죠. 이런 걸로 빨리 감싸주시는 것이 굉장히 좋은 대처법이 되겠습니다. 네, 좋은 거 배웠네요. 네. 자, 그다음 생존 서바이벌 퀴즈 다음 이번에 맞춰야 나갑니다. 되는데. 어쨌든 한번 패자부활 좀 살아. 네. 네. 너무 추운 응급 상황 시 알코올을 마셔서 체온을 올려라. 맞아, 근데 맞아. 알코올이라는 건 술? 네,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문제는 뭐 제가 이번에 확실히 살아남을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세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 러시아 같은 데 보면은 네. 겨울에 많이 춥잖아요. 네. 뭐 먹어요? 보드카. 보드카. 60도 이상이거든요. 그죠. 예, 고량주들이거든요. 그 사례만 봐도 이거는 무조건 오. 예, 오가 맞죠. 아니라고.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술을 마시면 체온이 올라가긴 하는데 왠지 위험할 것 같아요. 위험하다. 저 살아남아야 합니다. X. 과연 두 분 중에 어떤 분이 살아남을지 김 교수님 정답은요? 네, 자두 씨가 살아남으셨습니다. 또 죽었어. 예, 다녀오세요. 우리가 술을 마시게 되면은 오히려 이렇게 얼굴 빨개지시는 분들 있죠. 피부로 혈류가 쏠리기 때문에 열을 밖으로 발산시키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특히 우리 술 드시고 나서 막 옷 벗으시면서 너무 덥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알코올로 인해서 체온을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제 음주까지 하시게 되면은 이게 피부로 혈류가 증가되게 되면서 오히려 뇌나 심장으로 가는 피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뇌 기능까지도 안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술보다 따뜻한 차나 물을 드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저체온증일 때 술 마시면 이 뇌에도 나쁜 영향을 끼친다니까 그러니까, 좀 놀랍네요. 안 돼.